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군요. 우리가 매일 뭔가를 읽고 또 보고 들으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그 방식 하나하나에 이렇게 다른 속성이 숨어 있을 줄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IFN 뉴스의 김용훈 발행인이 정리한 그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요. 컨텐츠를 이루는 네 가지 기본 재료,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그리고 영상. 이게 각각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섞어야 최고의 요리가 되는지 그 비밀 레시피를 한번 찾아보죠. 네,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이 네 가지 요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각각의 매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조립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막연했던 느낌들의 실체를 한번 붙잡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바로 텍스트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소통 방식이죠. 자료를 보니까 깊은 해석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내면화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글 읽는 게 더 어렵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어렵다기보다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같이 일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주인공 얼굴을 그리고 배경을 상상하고 목소리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작가가 던져준 그 단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독자가 자신만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거죠. 아,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참여의 대가로 텍스트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감동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형태의 지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정보를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독자가 직접 쉽고 소화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거군요.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요즘 시대엔 좀 불리한 것 같기도 해요. 다들 바쁘고 긴 글 읽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점점 없어지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게 두 번째 재료, 이미지입니다. 텍스트가 마라톤이라면 이미지는 100m 단거리 질주 같은 거죠. 보자마자 0.1초 만에 감정과 정보를 확 전달해버리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광고나 소셜미디어처럼 순간적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하는 영역에서는 이미지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요. 근데 그 즉각성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휘발성이 강하고 오해를 낳기 쉽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사실 맥락에 제거된 이미지 한 장만큼 강력한 선동도구도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어떤 헤드라인이 붙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 우리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미지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무서운 약점이죠. 이미지는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강력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조작되기도 쉬운 거죠.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나 진실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명확해요. 아주 선명하지만 지극히 일부의 진실만 보여줄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셈입니다. 텍스트의 깊이와 이미지의 즉각성, 정말 성격이 다른 두 도구네요. 그럼 이 둘의 장점을 합치거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미지의 그 즉각적인 휘발성을 보완하면서도 텍스트의 깊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연결을 만드는 게 바로 세 번째 요소, 오디오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오디오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멀티태스킹이라는 장점, 그러니까 운전하거나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건 오디오가 현대인의 틈새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라는 걸 의미하죠. 이건 엄청난 전략적 이점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특징에 주목하고 싶어요. 바로 목소리가 가진 힘입니다. 목소리의 힘이요. 저도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 가끔은 내용보다 진행자의 목소리 톤이나 웃음소리 때문에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요. 텍스트가 정보의 뼈들을 전달한다면 오디오는 거기에 따뜻한 체온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괜찮아라는 단어도 텍스트로 보면 그냥 글자잖아요. 하지만 목소리로 들으면 그 안에 담긴 안도감, 걱정
혹은 무심함까지 다 느껴지죠.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억양의 변화, 잠시 말을 멈추는 그 순간의 침묵 같은 것들이 텍스트 수십 페이지가 담지 못하는 감정의 결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 그 체온이라는 게 단순히 감성적인 걸 넘어서 어쩌면 정보에 대한 신뢰도나 설득력 자체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차가운 텍스트로 읽었을 땐 좀 의심스러웠던 주장도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들으면 왠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서요, 청취자와 진행자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매체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나 선배랑 대화하는 듯한 그런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바로 오디오 콘텐츠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텍스트의 논리, 이미지의 감성, 오디오의 친밀함. 이걸 모두 합친 완전체, 바로 영상이죠.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매체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시청자의 시간을 통째로 빼앗는다는 점. 네, 영상의 화려함 뒤에는 시청자의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눈과 귀가 모두 묶여서 다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는 시청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그 시간을 기꺼이 바칠 만큼, 아, 그만큼의 가치를 줘야 한다. 네, 맞습니다. 압도적인 가치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엄청난 재미든 경이로운 지식이든 말이죠. 그러고 보니 유튜브에서 영상 시작하고 몇 초 만에 재미없으면 막 바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10초 건너뛰기 버튼도 있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외면당하는 정말 무자비한 전쟁터네요. 맞습니다.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 처음 5초, 10초의 모든 걸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청자의 시간을 담보로 한 무한 경쟁이죠. 정보의 밀도와 오락적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의 피로도도 가장 높은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깊이를 위한 텍스트, 각인을 위한 이미지, 관계를 위한 오디오, 그리고 몰입을 위한 영상까지 각각의 역할이 너무나 뚜렷해서 뭐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그 많은 도구 중에 왜 하필 팟캐스트, 즉 오디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논의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죠.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멀티태스킹이라는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바쁜 사람들의 자투리 시간을 공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감정적 교감의 문제죠. 아까 말씀하신 그 온도를 더한다는 표현 정말 와닿았어요. 네, 자료의 핵심 주장은 텍스트가 세상을 이해하게 만든다면 오디오는 세상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고 해보죠. 텍스트 기사로 읽으면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참관을 따지게 될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같은 내용을 누군가의 목소리로 듣게 되면 어떨까요? 분노, 안타까움, 희망 같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그 이슈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걸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이군요. 정보에 감정이 실리는 순간 그 정보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의 태도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가 더 깊이 공감하고 기존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오디오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제시된 현장감이라는 키워드. 이 부분에서 저는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이 훨씬 생생한 느낌을 준다는 거였죠. 청취자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걸 넘어서 마치 그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현장감이라는 단어가 오디오 콘텐츠, 특히 팟캐스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콘텐츠 소비 경험을 일방적인 관람에서 쌍방향적인 참여로 전환시키는 마법 같은 장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당신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진행자님의 질문에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며 대답하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마치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는 기분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제3의 대화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완성된 결론을 주입받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고 가는 그 과정 자체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텍스트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깊이를 만든다면 대화 형식의 오디오는 청취자를 대화의 현장으로 초대해서 참여를 통해 깊이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각의 흐름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정적 교감, 그리고 대화를 통한 현장감과 참여. 이 세 가지가 바로 자료에서 분석한 텍스트나 영상이 아닌 오디오를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였군요. 정말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네. 단순히 글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오디오라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매력과 가능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당신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세상에 완벽한 콘텐츠 형태란 없다는 아주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깊이 있는 사유와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텍스트가 가장 강력한 도구일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사로잡고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면 이미지의 직관성을 따라올 수 없겠죠. 바쁜 사람들의 일상에 친구처럼 스며들고 싶다면 오디오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총체적인 몰입의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면 영상이 최선의 선택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전달하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뒤에야 이 네 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할지, 어떤 레시피를 만들지에 대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 안에 이미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 컨텐츠의 특징을 따로따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이 네 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 당신만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텍스트로 이야기의 뼈대를 단단히 세우고 이미지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당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관계를 맺고 영상으로 그 모든 것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는 당신만의 레시피는 과연 무엇일까요?